앞으로 안 되십니다. 앵글 다 내려주세요. 군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버스에서 내린 이들은 약 80여 명의 시민들.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 잠시 후 이곳에서 열릴 한 결심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고인들의 등장에 법정 안팎을 가득 메우고 있던 시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얼굴 이렇게 뻑뻑 들고 있어? 그게 때릴 때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어? 문제가 사 때리는 거야. 그거 부모로 생각해봐. 법정 안 고개 숙인 채 침묵하고 있는 5명의 피고인들. 그들은 대체 누굴까? 살인죄 부분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고 기록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었습니다. 윤일병이 사망했던 지난 4월 7일 당시 언론에는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사고처럼 보도가 됐고 윤일병의 죽음에 주목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서 등 그 누구도 피해자의 전형적인 기토폐색 증상을 보였다는 기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식소실은 신정지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구타에 의해서 신정지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윤일병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선임병사들의 구타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는 군 인권센터 측의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국민 모두를 더욱 경악해 한 건 너무도 잔혹한 가혹행위의 수법이었습니다. 개처럼 기어다니며 가래치 밟기, 치약 먹이기 같은 뺨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잠을 못 자도록 감시하고 아프다는 곳만 골라 손가락으로 찔러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28사단 포병대대 내 6명의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의무대 안. 질식에 의한 사고 사인지, 구타에 의한 살인인지, 그의 죽음을 둘러싼 공방은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몇 번 요구를 했거든요. 그 수사 기록에 대한 거를 좀 보여달라. 재판이 끝나고 해드리겠다. 우리는 뭐 믿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그 수사 기록을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는 있지만 우리는 몰랐던 거죠. (2013년 12월)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21살의 나이에 군에 입대한 윤일병이 신병 교육 등을 끝내고 자대 배치를 받아 이곳 의무대에 생활을 시작한 것은 3월 3일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5명의 선임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의무부대의 최고 선임이며 제대를 2개월여 앞두고 있는 25세 이병장, 의무분과 분대장인 하병장, 그리고 의무분과 부분대장인 이상병과 지상병, 마지막으로 윤일병보다 불과 3개월 전 먼저 의무대 생활을 시작한 이일병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그 퇴소식인가요? 그거 할 때 이제 누나랑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명랑하고 너무 좋다고. 하지만 윤일병의 의무대 내에서의 생활은 첫날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것이 첫 번째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의무대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선임 병사들의 폭력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새벽부터 시작된 윤일병을 향한 가혹행위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무자비한 폭력 후 윤일병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선임 병사들은 그에게 비타민을 섞은 수액을 놓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문제의 냉동식품이 등장합니다. 외부 훈련 중이었던 이일병을 제외한 4명의 선임 병사들이 함께 냉동식품을 먹는 과정에 윤일병을 또다시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구타를 시작한 것은 이 병장이었습니다.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가슴과 턱, 뺨을 복행하는 과정에서 윤일병의 입안에 있던 음식물이 튀어나오자 이 병장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아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상병은 주먹으로 윤일병의 가슴과 얼굴을 때렸고 계속해서 배와 가슴 부위를 중심으로 한 이 병장의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은 지상병 또한 구타에 가담했습니다. 윤일병이 이 병장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했고 이 병장은 1분 내로 먹고 오라고 했으나 윤일병이 물을 꺼내려다 캐비넷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저와 이 병장이 함께 발로 윤일병의 배 부위를 10대씩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20-30여 분 후 소변을 봤다는 마지막 말과 함께 윤일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의식을 잃은 윤일병의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선임 병사들은 급히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곧장 부대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됩니다. 그 시간 한 5시쯤이었어요, 오후요. 이제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중대장이라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서 심장이 멈췄다. 병원에서 확인한 아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들은 전신에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명백한 구타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사 이렇게 뭐 해서도 이런 건 처음 본다. 이 정도는 자세하게 숨김없이 어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게 다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가족들이 군 측에 계속해서 수사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이라든가 뭐 가래침, 뭐 치약 이런 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다 거짓 같더라고요. 군대라는 게 다 이런 건가. 윤일병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던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군에서 발표한 사인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4월 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소실이 선행되었고 이어서 2차적으로 의식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법의학자들에게 군 측의 수사 기록 중 윤일병의 사인과 관련된 자료들의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네, 우선은 굉장히 여러 부위를 아주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전문가는 특히 부검서의 내용 중에서 윤일병의 갈비뼈 우측 5번에서 10번 그리고 좌측 바깥쪽 12번 갈비뼈까지 광범위한 골절에 주목을 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12번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비장이 파열됐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심폐소생술에 있을 수 없는 바깥쪽인 옆구리에 가까운 거고요. 이 옆구리는 특히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는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법의학자는 윤일병의 사망 관련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람의 배, 좌측 옆구리, 등, 양측 대퇴부, 뭐 가슴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라면 당연히 속발성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장기간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근육 사이사이에 내부 출혈이 발생, 장기간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을 손실해 쇼크가 왔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도폐쇄 질식이 아닌 거예요. 기도폐쇄 질식은 현장 그 자체 먹는 중간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막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이탈이 안 되죠, 당연히. 사인이 기도폐쇄 질식사였다면은 선임 병사들의 진술처럼 윤일병이 음식을 먹은 후부터 의식을 잃기 직전 사이에 소변을 봤다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등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외군에서는 이러한 사인의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언급 없이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라고 발표한 걸까? 그러니까 축소하고 함구하고 이런 것들이 군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절대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을 외부에 드러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1200여 장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던 중 한 가지 의미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숨진 윤일병의 바로 윗선임이었던 이일병이 쓴 진술서였습니다. 의무반엔 예전부터 약품 암기, 병사 및 간부 연명부, 5대 암기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 시험에서 단 한 개라도 틀릴 경우 폭력으로 이어지게 됐다. 동문서답, 변명, 거짓말, 목소리 크게 하기, 말끝 흐리지 않기 등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가슴 및 다리를 얻어맞거나 고문으로 치약을 먹고 누워서 물을 얼굴에 부어 숨을 못 쉬게 되거나 물구나무 서기, 오토바이 자세 등을 하는 등 계속 욕먹고 고문을 당했다. 윤일병보다 석 달 먼저 의무대 생활을 시작했던 이일병 또한 가혹행위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병장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며 윤일병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며 말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병장이 자리로 돌아앉아서 저를 지켜봤으며 저는 윤일병의 가슴을 주먹으로 2, 3회 폭행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폭력이 되물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이일병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하병장에겐 자신의 좌뇌와 우뇌고 지상병은 자신의 칼자루라며 지상병에게 윤일병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네가 내 대신 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무대의 6병사들 계급을 따라 되물림되는 폭력의 정점에는 이병장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자료 중에서 이병장의 적성 적응도 검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공격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부분이 있다. 틀림없이 이모 병장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라는 게 폭력이 용인되는 그런 환경과 상당히 의미 있게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의무대에는 6명의 병사 외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의무대 병사들을 관리 감독하고 정기적인 상담 등을 하는 관리자인 의무지원 담당관인 유하사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등장하는 그에 관한 얘기들은 뜻밖이었습니다. 하사가 이병장과 저를 포함한 의무병들과 대화 도중 선후임 병 간의 구타는 있을 수 있다. 잘 뭉쳐야 하니 선후임 간의 구타가 있어도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병사들 간의 가혹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용 스탠드로 윤일병이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옆에서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고 때리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람도 아니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지금 이 업무 수행이 떨어지는 후임 병사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당위성이 발생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하여 심지어 하사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 나머지 이제 소대원에게 모두 인정이 돼서 결국은 이 폭력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원리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윤일병이 있었던 의무대 내에서 벌어진 특수한 상황인 걸까? 여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에다 총을 쏠 리가 없는데, 이거 뭔가 잘못했다, 부대에서 이거 무슨 잘못 알고 전화한 게 아닌가. 사망자 5명,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이었던 임병장. 그는 긴박했던 현장에서 임병장에게 마지막까지 눈물로 투항을 설득했던 임병장의 아버지였습니다. 미친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놔둬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됐고, 아빠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진 지금도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면회 가서 아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임 병장의 아버지는 우리 앞에 서류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GOP 들어가가지고 동료 병사뿐만 아니라 이 중사로 하여금 가혹행위도 많이 당했고 그 왕을 따돌림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A급 관심병사에서 B급 관심병사로 조정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6달 전부터 GOP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는 임 병장. 하지만 병사들과의 마찰 등 부대 내 적응이 쉽지 않아 간부들에게 몇 차례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병사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수에서 함께 근무를 섰던 같은 계급인 병장과 안경이 부러지고 코피가 날 정도로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싸움 하고 나서 이 중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근무를 그 친구와 같이 근무를 못 쓰겠으니까 근무 편성을 다시 해서 다른 병사하고 근무를 쓰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이 중사 한다는 얘기가 그건 너희 둘이 가서 초소에 가서 총을 쏘든 총으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으로 해결하라 이런 얘기는 아드님한테 들으신 얘기예요? 저희 아들한테 듣고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동료 병사들도 같이 들은 얘기예요. 다른 병사들. 그렇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아들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되었던 비극적 사건의 가해자가 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 아들이 참 크나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태의 원인을 미리 군에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28사단 가혹 행위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강한 책임 추궁과 함께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부대와 가혹 행위를 은폐하고 개선하지 않는 부대는 부대를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병역 내 폭력을 이적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병역 폭력 완전 제거 작전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위원 10명은 윤일병 사건에 있었던 28사단을 방문, 사건 경위를 보고받은 후 부대 장병들과 1시간가량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막상 오고 나니까 선임들도 엄청 잘해주고 부족이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사랑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일병 사건이 있었던 28사단에 소속됐던 장병 2명이 휴가 도중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목을 매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살 우려 등이 있는 병사들의 군 적응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군에서 운영해온 그린 캠프를 거친 관심 병사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방부에서는 꾸준히 병역 문화 개선책을 발표 시행해 왔습니다.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가혹 행위 등을 근절, 병사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과는 달리 2000년 이후 자살하는 병사들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군대 내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가지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군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이 문제의 해법을 외부에 좀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시적인 병영 생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또 구하고 또 감시를 받고 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또 똑같은 그 해법이 나오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